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입니다. 자, 결산 문제. 회계 2급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회계 1급 처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요새는 회계 2급부터 공부 안 하고 회계 1급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고등학생 분들이 시험을 많이 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회계 2급에서도 회계 2급에서는 이제 학원에서는 거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1급부터 공부하신 분들이 많고 회계 1급을 공부하다가 이제 회계 2급으로 넘어오신 분도 있어요. 네, 결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이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무조건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상 뭐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이해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계속 붕괴를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산의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제 말은 이제 거짓말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 여러 번, 이 수십 번의 경험을 해가지고 저도 완벽하게 결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터득을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터득을 했지. 근데 뭐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뭐 하나 정도는 또 실수가 나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실수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6번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6-1번. 영업부서의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 결산일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이 12만원이 있다. 소모품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모품비라는 뜻이 뭐냐면은, 소모품비는 아시겠죠? 뭐 쓰다가 그냥 말 그대로 쓰는데 다 쓰면은 이제 다 버릴 목적으로 하는 게 소모품비예요. 근데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이 소모품비 계정 과목하고 이거는 솔직히 같은 이름이다, 같은 용도는 같아요. 쓰다가 버릴 거, 쓰다가 버릴 거, 쓰다가 버릴 거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의미 해석이 달라요. 소모품이라는 뜻은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자산 계정 과목. 이거는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근데 자산 계정 과목을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소모품은 구입은 했는데 사용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걸 얘기해요. 사용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 근데 소모품비는 뭐냐면은 아예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한번 쓰고 버릴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는 게 대부분 소모품비로 합니다. 근데 소모품비라는 그 자체가 이거를 자산으로 처리를 했냐 비용으로 처리했냐, 시험에서는 자산 처리하면 무조건 소모품이고 비용 처리하면은 소모품비로 해야 돼요. 소모품비로.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산인지 비용인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 결산이 현재 미사용 소모품이 12만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구입할 때는 소모품비로 했다는 거예요. 소모품비로 계상된 금액 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얼마? 12만원. 미사용된 금액이죠. 뭐 한 3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대변에 뭐 현금으로 30만원치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12월 31일에 봐가지고 내가 그 소모품을 안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로 남아두는 게 있어요. 재고로. 그러니까 안 쓰고 그냥 재고로 묻혀놓는 거 있어요. 재고로 묻혀놓는 거. 그게 얼마냐? 12만원만큼은 내가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안 쓴 소모품비는 비용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비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변에 소모품비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왜? 12만원만큼 내가 안 썼기 때문에. 12만원만큼 내가 안 썼기 때문에 비용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소모품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차변에는 뭐 들어가냐면은 소모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구입하는 당시에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를 했어요. 영업부서에 소모품비로 계상된 이라고 돼 있으니까 소모품비로 했어요. 그런데
12월 31일 돼가지고 안 쓴 소모품이 현재 지금 재고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12만원만큼 쌓여 있다는 거예요. 12만원만큼. 그래서 12월 31일 결산에서는 소모품비는 다 쓸 목적으로 비용을 한 거기 때문에 차변의 소모품비를 막상 안 쓴 게 있기 때문에 비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썼기 때문에 소모품비를 차변에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선에.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를 12만원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대변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차변에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한다 입니다.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안 쓴 게 있다고 했었죠. 제가 아까 안 쓴 거 소모품 얼마? 12만원. 대변에 내가 다 쓸 목적으로 비용했는데 안 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해서 12만원 해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자, 2번입니다. 2019년 10월 1일에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계를 하시오. 월화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입니다. 요거는 사실 회계 2급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이라는 자체의 의미를 해석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사실 요거는 이제 실무자이신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차변에 이제 선급 비용으로 해서 금액을 넣는다고 하면은 대변에 원래 보험료를 넣는 게 학원에서 배웠던 이 방식이 일방적인데, 실무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치면은 대변 안 넣고 차변에 마이너스 금액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래는 이걸 쓰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10월 1일에 가입을 했고 월할 계산하랍니다. 월할 계산. 자, 가입 날짜는 언제냐면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즉 2019년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그 다음에 2020년 1월부터 해서 9월 이렇게 봅니다. 요렇게 두 개를 나눠요. 왜 나누죠? 여러분 회계 기간이 언제예요?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기는 당연히 내년이죠. 내년이죠. 요거는 왼쪽은 뭐죠? 전기죠. 전기. 차기. 그래서 요 부분, 요 기간만큼을 이제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할 계산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총 1년이죠. 총 1년은 몇 달? 12달입니다. 12달. 12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과 기간 수만큼 이제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정을 10월 1일 전액 단기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차변에 보험료 6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60만원. 이렇게 해서 흐름을 딱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간을 보는 거죠. 기간. 2019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차기 넘어간 거는 기간이 아니에요. 10월, 11월, 12월 제가 적었죠. 3개월. 3개월만큼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는 어찌해야 되냐 이거예요. 회계 처리 어찌하냐. 그러면 경과 기관수는 3개월이니까 3개월에 나누기 전체 얼마? 1년치죠. 1년치를 12개월로 해서 나눠줍니다. 60만원에서 이거를 해서 3개월만큼 비용 처리를 해줘야 돼요. 3개월만큼 비용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인식된 기간만큼 자산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비용의 이연입니다. 이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제가 적은
이 네 가지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치기에는 이 네 가지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낮춰줍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거를 숙련성을 길러야 돼요. 무조건. 숙련성을 기르고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입문자들은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흐름을 이제 파악하면서 이제 결산에는 요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3개월만큼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미인식된 9개월만큼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준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비용의 이연입니다. 이연. 자,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게 60만원이죠. 60만원에 경과기간 3개월에 전체 1년분을 나눠주면은 15만원만큼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보험료는 이제 단기의 보험료는 15만원만큼 인식해주고 미인식된 45만원만큼은 이제 자산으로 대체 분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이연. 그러니까 즉 차기의 비용에서 이 차기분은 이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회계 처리는 1년치만큼 이제 그 보험료를 줬기 때문에 차변에 미인식된 기간만큼 선급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선급 비용 해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얼마? 그러니까 15만원이 단기의 비용이니까 60만원에서 15만원 뺀 나머지 45만원만큼 회계 처리합니다. 45만원. 그 다음 대변에 보험료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의 비용은 15만원만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45만원은 차기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로 넣어주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비용의 이연입니다. 이연 문제입니다. 이거는 학원에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강의라든지 강의를 할 때 확실히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대충 넘겨가지고 하면은 헷갈려서 문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확실하게 아셔야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제가 얘기한 대로 하는 게 오히려 흐름 파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6-3번 기말 외상 매출금 중에는 미국 ABC의 외상 매출금 1200만원 미화 $10,000입니다.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일 환율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결산이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당 1100원이다 입니다. 사실 회계 2급에서 6-3번 문제는 사실 나오진 않아요. 나온 적이 진짜 최근에 10회차 분 봐도 이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다고 봐요. 나와도 한두 번 나왔어요. 근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외화 문제예요. 외화. 즉 외화로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대금을 수령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을 해서 이제 대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아직 대금을 못 받았어요. 대금 못 받았고, 그러니까 즉 상대가 외국이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받죠. 달러를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환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환율을 좀 봅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은행이라고 보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이제 그 거래 시간이에요. 거래 시간. 외화는 그 인터넷 뱅킹처럼 24시간 돈 빼고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에 정해져 있어요. 거래 시간이.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그 환율 변동이 제일 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1분마다 변하고 막 5분마다 변하고 막 그런 게 환율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항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상 매출금이 1200만원의 미화 10,000달러이다 입니다. 요거는 1200만원의 미화 10,000달러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1200만원의 미화 10,000달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얼마냐면은 이제 1달러당 달러 얼마, 이게 1달러당 얼마냐면은 1200원이라 1200원. 그러니까 즉 당시에 이제 외상으로 매출하는 금액은 1달러당 1200원이었으나, 근데 12월 30일에 이제 그 마감 환율입니다. 마감 환율을 평가해야 돼요. 마감 환율 평가할 때 얼마냐, 내가 1100원이었다, 1100원. 그러면은 100원만큼 손해를 보겠죠.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가 N 하나 갖고 있습니다. 50만 N 제가 갖고 있어요. 50만 N에서 환율이 내려가면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게 돼요. 그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게 돼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커지니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내가 당시에 이제 외상을 매출할 때 1200원이었으나 현재 지금 환율이 12월 31일에 마감 환율이 얼마? 1100원 내려갔으니까 100원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100원만큼. 100원만큼 얼마? 10,000달러 해가지고 얼마? 1000만원만큼 외화 환산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만원만큼, 아니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화 환산 손실로 이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은, 회계 이제 입문자분들, 그러니까 쭉 이제 초급 하신 분들 이게 보면은 두 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외환 차손익하고 그다음 외환 환산 손익, 이게 두 개가 헷갈려요. 두 개 헷갈려요. 외환 차손익은 이제 단기 중에 이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그 외화 그 환율 차익입니다. 외화 환율 차익. 그래서 이게 외화 환율 차익. 이게 이제 외환 차손익입니다. 근데 외환 환산 손익은 뭐냐면은 12월 31일에 대한 마감 환율이에요. 마감 환율. 마감 환율로 이제 계산하는 경우예요. 마감 환율로. 그러니까 12월 31일 마감 환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외환 환산 손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이제 100만원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에요. 외화 환산 손실 얼마? 100만원. 요거는 채권 채무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줘야 됩니다. 미국 ABC. 그럼 대변에 이제 외상 매출금 금액,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만큼 적어지니까, 그래서 얼마? 외상 매출금 대변을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문제 6-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기말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보증법으로 설정하였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보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증법이라는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교통카드에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하려면은 얼마만큼? 내가 2만원만큼 이 충전 금액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 금액입니다. 설정 금액인데 내가 현재 지금 잔액이 5천원만큼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계에서 따지면은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또 매치할 수 있겠죠. 설정 금액에서 매치 금액. 그러니까 2만원의 금액을 맞추려면은 현재 잔액이 5천원 있어요. 그래서 보충 금액을 얼마 정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2만원을 맞추려면은 현재 지금 잔액이 5천원 있으니까 플러스 15,000원만큼 이제 보충하면 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보증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받으러움과 이제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해서 1%의 이제 대손충당금을 보증법으로 설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학계자는 시산표에 클릭합니다. 자, 학계자는 시산표에 클릭하면은 12월 31일입니다. 자, 12월 31일에 이제 여기 잔액을 보시면은 외상배출금의 잔액이 얼마냐면은 6,045만원, 6,045만원, 받으러움은 5천만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잔액 55,000원 하고 38,000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대손충당금에 쓰이는 재료들이에요. 자, 외상배출금은 이제 얼마냐면은 6,045만원에서 얼마만큼 설정하냐, 1%만큼 설정을 하는 거죠. 이게 설정 금액이에요. 얼마냐면은 604500입니다. 604500. 그 다음 받으러움은 5천만원. 5천만원에 곱하기 1% 설정 금액이죠. 얼마? 50만원. 50만원만큼 설정 금액입니다. 이게 설정 금액이고, 빼기 이제 외상배출금에 대손충당금 55,000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 받으러움의 금액은 48,000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차감을 하면은 이제 나머지 보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한번 보시면은 빼기 55,000원 해가지고 549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된 금액, 보충할 금액 얼마냐면은 549500. 왜냐 55,000원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549,500원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하면 되는 거고, 받으러움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받으러움도 똑같이 빼기 해가지고 얼마? 462,000원만큼 보충해주면 돼요. 462,000원만큼 보충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충 금액을 알았으면은 이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12월 31일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대손상가비입니다. 대손상가비는 이 받으럼 462,000원하고 그 다음에 외상배출금 54만 9,500원 만큼 포함해줍니다. 549,500원 하고 플러스 아까 했던 462,000원 만큼 포함해줍니다. 얼마냐면은 101만 1,500원입니다. 이 되고요. 대변에는 이제 외상배출금이 코드블 108번이면은 이제 보충법에 의해서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니까 무조건 외상배출금이 108번이면은 그 다음 번호에 해당됩니다. 109번 얼마냐면은 이제 얼마냐면은 54만 9,5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110번이죠. 110번이고 대손충당금 이제 하려면은 그 다음 번호로 해서 넣어줘야 돼요. 111번 얼마? 46만 2천원만큼 매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산에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보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었어요. 시간이 좀 비록 길게 했지만 그래도 그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그 다음에 학원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할 때 확실하게 배워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연습할 때 이제 크게 고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결산 문제에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원리를 알고 이제 공부해 가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6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